교통사고는 개인이나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문제지요. 물론 운전자나 보행자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만 도로 등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차량의 문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바로 교통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한국어를 배워보겠습니다. 오늘도 한국어 함께 공부하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통사고 이야기로 오늘 문을 열었는데요. 두 분께서는 혹시 교통사고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국에 와서 처음에 차 부를 때 이제 운전 인도는 반대잖아요. 거기 1번 당인 차 오는 거 가는 거야 했는데 반대로 가는데 또 앞에서 크러쉬 놀다가 다행히 거기 차가 안 밀려서 피해서 그다음부터 죽을 뻔했다고 생각했어요. 네, 운전 속도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려서 반대 차선으로 달리셨군요. 네네네. 네, 마리아 씨는요? 저는 큰 사고를 이렇게 내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 면허증을 받자마자 한 달 안에 네. 차를 2번이나 긁혔어요. 아우. 앞뒤에 다. 아우 속상해라. 얘기만 들어도 정말 속상한데요. 네. 그리고 큰 사고는 없었어요. 네, 큰 사고는 없었어요. 다행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아마 이 교통사고에 관련된 경험들 갖고 계실 텐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남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이야기를 영상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부터 함께 보실 텐데요.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사고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보시죠. 무슨 일 있었어요? 표정이 안 좋아요. 여기 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요? 아니, 어쩌다가 사고가 났어요? 한강대교에서 옆 차선의 차가 차선 변경을 하다가 도로가 미끄러워서 내 차와 부딪혔어요. 위험했겠네요. 많이 안 다쳤어요? 네, 제 차는 앞이 많이 찌그러지고 상대방 차는 옆쪽이 많이 찌그러졌어요. 병원에는 갔다 왔어요? 크게 아픈 데는 없어서 아직 안 갔어요. 교통사고는 지금은 괜찮아도 나중에 아플 수 있어요. 사고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으니 병원에 꼭 가보세요. 보험사에는 연락하셨죠? 네, 교통사고 현장에 와서 다 처리해줬어요. 네, 여러분 함께 보셨는데요. 잘 이해하셨습니까? 대화에서 남자가 사고가 났는데요. 어쩌다가 사고가 났을까요? 라카 씨? 도로에서 가다가 차가 미끄러워서 자기 사편에 와서 부딪혔대요. 그렇습니다. 잘 이해를 하셨는데요. 이 교통사고의 피해는 어느 정도 되던가요, 마리아 씨? 사람은 다치지는 않지만 차가 많이 찌그러졌어요. 그렇습니다. 차는 많이 찌그러졌는데 사람은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대화에서 사고 처리를 하는데 어떻게 사고 처리를 하던가요? 보험 회사를 불러서 보험 처리를 하기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병원에 가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후유증이 생길 수가 있으니 병원에 가보세요 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잘 이해를 하셨는데요. 오늘 공부할 첫 번째 표현이 바로 이 영상의 대화 속에서 나옵니다. 바로 교통사고를 당하다입니다. 오늘의 표현 첫 번째, 교통사고를 당하다. 여기 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하다. 그럼 먼저 따라해 보실까요? 교통사고를 당하다. 라카 씨? 교통사고로 당하다. 네, 잘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마리아 씨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교통사고를 당하다. 교통사고를 당하다. 네, 잘해 주셨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다. 오늘 배울 첫 번째 표현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다에서 교통사고는 자동차 따위가 다른 교통기관과 부딪히거나 사람을 치는 사고를 얘기합니다. 그 예로 어젯밤에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여러 명이 다쳤다.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와 함께 쓸 수 있는 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교통사고를 당하다 이렇게 사용을 했고 교통사고가 나다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라카 씨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통사고 내다. 교통사고를
내다라고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마리아 씨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다. 그렇죠. 교통사고와 함께 사용될 수 있는 동사들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다, 교통사고가 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다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는 교통사고를 당하다에서 당하다라는 표현을 함께 익혀볼까요? 이 당하다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좋지 않은 일을 겪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하다와 어울리는 표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라카 씨? 사기를 당하다. 그렇습니다. 사기를 당하다라고 사용할 수가 있겠죠. 마리아 씨는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강도를 당하다. 강도를 당하다. 아무래도 좋지 않은 일이어서 듣자마자 좀 겁이 나긴 하네요. 네. 방금 배운 표현을 활용해서 그러면 이번에는 문장을 좀 만들어 볼까요? 먼저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차가 많이 밀려요.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한번 만들어 볼까요, 라카 씨? 출근길에 교통사고 나는 거 봤어요. 네, 좋습니다.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난 것을 봤어요.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당하다라는 표현으로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마리아 씨? 제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병원에 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잘해 주셨습니다. 교통사고와 관련된 표현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익혀두셔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충돌과 추돌입니다. 충돌사고, 추돌사고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충돌사고, 추돌사고 어떻게 다를까요? 두 분이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실까요? 남편한테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자동차끼리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얼굴끼리. 얼굴끼리 네. 앞쪽으로. 네. 네. 근데 추돌은 못 들어서 모르겠어요. 네. 비슷하게 알고 계십니다. 충돌 사고에서 충돌이라는 것은 서로 세게 맞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맞서다 해서 충돌 사고고요. 추돌은 자동차나 기차가 뒤에서 들이받는 것을 추돌 사고라고 합니다. 그러면 뉴스에서 뭐 오늘 아침에 한강 뭐 대교에서 자동차 오징이 추돌했다라는 거는 중돌이 아니고 추돌이 맞는 거죠. 그렇죠. 자동차 오중 추돌 사고는 5대가 연이어서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돌 사고입니다. 뒤에서 계속 들이받는 거죠. 그래서 오중 추돌 사고라고 표현을 해야 맞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상 속에서 또 한 가지 새롭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고 후유증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상 속에서 병원에 안 간 남자에게 여자가 교통사고 부작용으로 사고 후유증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병원에 가세요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혹시 이 사고 후유증이 뭔지 아세요? 사고 나서는 안 아프다고 후에 이제 어디 몸이 아픈 게 나타나는 거는 효요정라고 하지 않나요? 후유증. 그렇죠. 마리아 씨는요? 지금은 안 아프지만 후에 후에. 그렇습니다. 아플 수도 있다고 그런 뜻이죠. 네, 잘 이해하셨네요. 이 사고 후유증에서 이 후유증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치르고 난 뒤에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치르고 난 뒤에 생기는 부작용이니까 두 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두 분께서는 그러면 이런 후유증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처음에 산에 올라가서 네. 그 다음날 다리가 너무 아팠어요. 계단 올라가면 다리가 너무 아팠어요. 그렇죠. 근육통이 있죠. 산 등산하고 나서 그 다음 날 네. 그것도 일종의 후유증이죠. 등산을 너무 열심히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하다 보니까 근육통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이것도 역시 등산 후유증이 되겠네요. 네, 등산 후유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후유증이 있었어요? 저는 명절이나 그런 때 그 시골에 가면 네,
그 첨부 치거나 뭐 이렇게 열이 많이 하면 그때는 못 느끼지만 네. 힘든 건 못 느끼지만 이제 다시 서울로 왔을 때 그때는 여기저기 다 아파요. 맞아요. 네, 그걸 바로 우리가 명절 후유증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부들이 명절이 지나고 나면 늘 갖고 있는 거죠. 명절 후유증. 없어질 수 있도록 남편이 많이 도와줘야 될 텐데 좀 도와달라고 하세요. 해요. 네, 잘 하나요? 하는 척 해요. 네. 알겠습니다. 명절 후유증까지 이렇게 후유증에 대한 얘기도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면 일단 교통사고 수습을 잘 해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사고가 났거나 지나가다가 사고를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카 씨,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먼저 보험회사에서 전화해요. 그렇죠. 보험회사에 전화. 두 번째는 이제 어디 아프면 또 이제 119에다 전화해야죠. 네. 119에 전화해서 병원에 먼저 가야 되잖아. 사람이 아프니까. 그렇죠. 구조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마리아 씨는요? 저는 처음에 제일 먼저 경찰 불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이나 뭐 그런 거. 연락하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보험회사에도 연락해야 되고 경찰에도 신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다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119에도 연락을 하는 것이 좋겠죠.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표현 만나보실 텐데요.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표정이 안 좋아요. 여기 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오늘의 표현 두 번째. 는 길에. 여기 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네, 오늘의 두 번째 표현 는 길에입니다. 는 길에는 어떤 일을 하는 중이거나 기회임을 나타낼 때 사용을 하는 표현입니다. 주로 동사 가다나 오다에 붙어 가거나 오는 도중이나 기회임을 나타낼 때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현이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새로 나온 책을 사왔다 에서 가현이는 집에 돌아오는 도중에 책을 사는 것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다른 일을 곁들여 한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표현 는 길에를 활용해서 문장을 한번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방송국에 오는 길에 커피를 한 잔 사 먹었어요. 네, 라카 씨도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는 길에. 저는 밥 먹은 간 길에 친구를 만났어요. 아, 그러셨군요. 밥을 먹으러 가는 길에 친구를 만났어요. 잘해주셨습니다. 마리아 씨도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는 길에. 제가 어제 저녁에 남편한테 퇴근하는 길에 마트 들려서 감자 사달라고 했어요. 네, 잘해주셨습니다. 퇴근하는 길에 마트 들러서 감자를 사다 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는 길에 이 표현을 활용해서 여러분께서도 문장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남편 항상 집에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데 이거 맞는 표현인가요? 아, 집에 가는 길이다. 네. 네, 우리가 지금 집에 가는 길에 뭐뭐 도중에 뭘 하는 걸 배우고 있으니까 근데 그냥 집에 가는 길이다. 집에 가는 길이야. 이런 표현이 궁금하셨네요. 집에 가는 길이야. 이 길이다의 경우에는 두 가지 표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는 길에에 이다가 결합해서 는 길이다 라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는 도중에 다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집에 가는 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도중에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돌아가는 길이에요. 퇴근하는 길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집으로 가는 중이다. 퇴근하는 중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표현을 문장과 함께 연습을 해보면서 좀 더 익혀보겠습니다. 보시죠. 오늘 배운 표현을 활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마리아. 라카 씨, 지금 어디에 가는 길이에요? 라카. 과일을 사러
시장에 가는 길이에요. 마리아, 그럼 미안한데 시장에 가는 길에 양파하고 감자를 좀 사주세요. 라카, 네, 알겠어요. 보기 보셨는데요. 두 분께서 그러면 아래 대화를 완성해 보시겠습니다. 마리아 씨께서 먼저 시작해 볼까요? 라카 씨,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지금 우체국에 편지 보내러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요. 미안하지만 우체국에 가는 길에 제 거 조그만 소품 좀 보내주세요. 네, 알겠어요. 고마워요. 네, 잘해 주셨습니다. 우체국에 편지 보내러, 편지 붙이러 가는 길이에요. 가는 도중이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마리아 씨께서 얘기합니다. 가는 길에 이것 좀 해주세요. 그건 그 가는 도중에 무엇을 좀 해달라라는 의미가 되겠죠.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두 분께서 바꿔서 한번 해보실까요? 마리아 씨,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에요? 저는 지금 샴푸 사러 마트에 가는 길이에요. 그럼 마트에 가는 길에 제 거 우유 한 통 사다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알겠어요. 네, 친절한 마리아 씨. 네, 알겠어요.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마트에 가는 길이에요.는 가는 도중입니다. 라는 얘기고, 마트에 가는 길에 저도 우유 한 통 사다 주세요.는 가는 도중에 이것도 좀 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해주는 거죠.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표현 배워봤는데요.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학습 정리하겠습니다. 학습 정리. 교통사고. 자동차 따위가 다른 교통기관과 부딪히거나 사람을 치는 사고입니다. 어젯밤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여러 명이 다쳤다. 당하다. 좋지 않은 일을 겪다는 뜻입니다. 그는 출근하는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충돌. 서로 세게 맞부딪히거나 맞섬을 뜻합니다. 추돌. 자동차나 기차가 뒤에서 들이받음을 뜻합니다. 후유증. 어떤 일을 치르고 난 뒤에 생긴 부작용입니다. 는 길에. 어떤 일을 하는 중이거나 기회임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가연이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새로 나온 책을 사왔다.